자, 딥스를 걸어주는 남자. 유치원법,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 공방에 대해서 이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위에서 자, 민주당은 11월 달 내에 뜬금없지만 상속세는 참 어렵더라고요. 유저도 상속받을 게 조금 있는데 부자는 아님. 근데 이게 저같이 애매한 사람에겐 너무나 큰 돈이더라고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불로소득으로 치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 떼나 절반을 가져가요. 그래서 줄 게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합니다. 자, 유치원 3법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달 내에 심사 강행하겠다. 3법,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통과시키겠다. 자, 한국당은 합의 위반이다. 교육위 법안 소위 앞두고 신경전이 펼쳐졌고요. 한국당은 박용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박용진은 고발하더라도 유치원 3법부터 처리하자.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박용진 의원이 CBS 라디오 출연에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어요.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어겼다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위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의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어요.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 박용진 의원이라말로 입법 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법안 발의를 해온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 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 9일 의사 일정 안건번호 41, 42번, 12일 의사 일정 안건번호 24번을 해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간사 간 합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 법안 심사 소위가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긴급한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진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면 법정으로 가겠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생각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한국당에 부탁한다. 멘트가 굉장히 좋네요. 박용진 의원의 멘트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야. 고발해. 일단 처리부터 하자. 고발해라. 좋다. 이거 처리하자. 진정성이 느껴지는 박용진 의원. 여당의 강력한 거물 정치인이 등장한 느낌입니다. 이러면서 정치인의 덩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이 양반이 건드렸어요. 이 양반이 건드렸다가
분과가 바뀝니다. 교육위로 바뀌어요, 박용진이.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거든. 민주당 내에서 삼성을 건드려서 분과를 바꿨구나. 바뀜을 당했구나. 그래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에서 유치원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분이 민주노동당 출신인가 막 그럴 거예요, 예전에. 네, 그쪽 진보 쪽 출신인데, 와, 굉장히 이러면 이제 차세대 젊은 피, 이분이 70년대생이거든요. 71년생인가 그래요. 네, 71년생인가 그래요. 젊어요. 저보다 5살 많으니까 아직 40대죠. 네. 형이에요, 형. 용진이 형이야, 진짜. 용진이 형이에요. 이분이 그게 없어요. 당내 세력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정말 밀어주고 키워줘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건드린 재정인가 뭐 기재위인가? 거기에 있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드린 다음에 교육위로 쫓겨났어. 교육위로 쫓겨났는데 교육위에서 유치원을 터뜨렸네. 더 세졌어. 삼성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걸 건드린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냉정하게 국민들한테 와닿진 않아. 범죄 행위이긴 한데 유치원은 우리한테 와닿잖아. 유치원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이 또 자, 우리가 사실은 또 이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염청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페미니즘, 여자들이 모이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곳이 나와서, 자, 입법 방해하는 한유총 비호 세력을 공개하겠다. 박용진 3법 입법 방해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유피아 3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이러면서 자, 여자들이 뭉치면 돼요. 여자들이 뭉치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의 저력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값 누가 올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아내, 이분들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뭉치는 힘이, 이익에 따라 뭉치는 힘은, 이분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쿵쾅. 자, 이기적인 거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만들어내죠. 남자들은 안 뭉쳐요. 남자들은 뭉치질 않아. 이기적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파트값 올리는데 이기적으로 분유회에서 담합을 한 건 나쁜 짓이죠. 근데 자, 유치원 3법이 통과 안 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뭉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익단체로서 압박을 한다. 좋은 일이죠. 이런 이기심은 좋은 이기심인 거죠. 네. 그래서 한 명씩 자유한국당에서 한유총 비호 세력들을 깐다. 그 중에 이장우 의원을 먼저 깠고요. 네. 지금 자, 비리를 밝히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직장맘들은요. 직장맘들은 죽을 맛이에요. 직장맘들은 당장에 내 새끼 맡기고 회사 다녀야 되는데 예, 죽을 맛이야. 맞아요. 외벌이는 주거비 때문에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여자들이 사실 집에서 노는 것도 너무 아깝죠. 예. 집 앞 버린 우리 애들 돌보기 힘든 애들이 별난가? 시립을 탈출을 자제. 그 육아맘들 뭐 직장맘들의 대립 이런 거 타시고 저는 이제 딸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만 하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긴 하고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다 하는데 왜 여자는 아이만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자아실현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써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제일기획하고 일을 좀 했거든요. 제일기획하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기획에서는 좀 이제 헤드 정도도 무슨 누구누구 프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거기에 여자분이 있는데 와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제일기획에서 그 경쟁에 아직도 프로라고 부르더라고. 와,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뭐 이런 걸 보고 여자들은 힘든 일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곳에서 여자들이 날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데에서 여자들이 날아다니는 여자들 많아요. 일해 보면 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이 기한이 굉장히 촉박하게 온 거라 새벽 3시, 4시에 이메일이 띠링띠링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쉽지 않죠. 살기 쉽지 않죠.
이번에 이런 정치하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늘 정리를 해드리는데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기대했었던 거가 뭐냐면 이제 좀 살만하게 좀 해달라. 자,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 이런 사회보다 내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줘라야. 국민들은 다 그래요. 내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내가 힘들어. 왜냐? 나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 올렸어. 아우 힘들어. 나 유치원 학원 선생인데 이거 유치원 털었어. 문재인 때문에 망했어. 나라 망한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2년 차, 2년이에요. 2년. 금세 갔죠. 사법농단 지금 파헤치고 있고 검찰개혁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정리하고 파헤치고 털어야 될 게 줄줄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제 다뤄드렸던 경찰의 지방 자치경찰화.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가 요거는 뭐 한 꼭지를 또 다루긴 좀 그래요. 오늘 나온 뉴스가 또 뭐가 있냐면 경찰대학 혜택 줄이는 게 나왔어요. 경찰대학을 나와 들어가도 군대를 가게 하겠다. 경찰대학을 육사처럼 하는 것들 다 혜택들을 폐지하는 안이 나왔어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경찰을 힘을 빼고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동시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5년 안에 내 삶이 와닿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막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임기가 지나면 와닿겠죠. 그러면 다음 임기는 그 임기에 있는 대통령이 생색을 내겠죠. 네.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삶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세대가 그 변화를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통과돼서 우리 아이들을 어느 유치원에 맡기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세상, 이거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어디를 보내도 믿고 맡길 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타만 대단히 많이 안 챙겨줘도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우리 아이 때리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꼬집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네, 아빠도 맞죠. 아빠도 좋아할 만한. 근데 아무래도 보육을 현재 엄마들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자,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돼서,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돼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네, 맞아요. 내가 내 아이를 봐야 되지만 내가 못 보는 시간 동안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데 엄마만큼 잘해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만큼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하게 잘 보살펴만 줘. 안전하고. 그런 세상만 놔도 부모 입장에선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한유총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 같은 거를 막 하고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이 속도는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변화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이 빠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굉장히 이런 변화를 감당을 잘 못해요. 이 외국인들, 그 나라의 국민성들이 이런 빠른 거를 감당을 잘 못해요. 네. 경제 쪽도 마음에 드는 게, 경제 쪽은 망가진 거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교육도 한 방에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길게 봐야 되는 거라 결국은 그런 것들은 만족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제,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했었던 정권이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 왜냐? 그 경제 정책이라는 건 3년 뒤, 5년 뒤 이때 나오거든요. 네. 효과가 그때 나와요. 네. 지금 안 되고 바닥치고 이런 거는 그 전 정권에서 썼던 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제와 교육은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빨리 변한다고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분이에요. 속도전. 네. 진보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목표는 같아요. 원래는. 보수는 좀 천천히, 진보는 빠르게. 이 차이가 가장 이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빨리 하는 게 과연 능사냐,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천천히 가자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고, 안 된다, 나중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몰아쳐서 일단은 정리를 싹 한번 해야 된다, 얘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의 성향이. 저는 그거는 정답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빠른 변화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빠른 변화를 답답하대. 아, 더 빨리 했으면 좋겠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야. 아유, 이걸 더 파바박 해야지. 이게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정말. 적응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하고 살아요. 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짜 인정해야 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니 뭘 이거 더 빨리 처리해버려. 그냥 조질 거 조져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나쁜 쪽으로는 나쁘겠지만
장점으로 발휘한 게 훨씬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자원도 없고 분단 국가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가 이 장점이 장점으로 발현된 게 더 크다고 봐요.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유튜브 염청교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